네, 월요일에 마련하는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 파일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프로파일러님 이거 언제 끝이 날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공개된 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지금 논란입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보셨죠? 프로파일러님. 예. 네. 영상을 보면은 경찰이 고유정을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서 긴급 체포한다라고 하니까 고유정 첫 반응이 왜요? 라고 말을 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하고 이제 수갑을 채우니까 그런 적 없다. 뭐 제가 당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좀 조용하게 반응을 했어요. 약간 연기 같기도 하고 실제 반응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수갑 차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정이 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감정과 행동과 행동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감정과 행동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튀는 부분이 있어 갖고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거는 이제 뭐가 있구나. 그런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했지만은 네. 당연히 이제 본인도 예측을 했을 것이고 뭐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갑을 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날 찾아오겠지 뭐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상상을 정작 하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했지만은 실제로 수갑을 차는 순간인가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수갑 차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심정적으로 네. 이렇게 감정이 튀는 부분, 말이 좀 조금. 느려지는 거죠. 감정과 행동이 안 맞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고유정처럼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 고유정과는 좀 다른 반응이 나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엔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이에요. 그게 더 네, 정상이다. 그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도 있고 당황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뭐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변이가 많지만은 오히려 그 변이가 많은 게 있더. 그렇죠. 너무 차분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제가 당했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호송차 안에 타서는 전 남편을 살해한 걸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자신의 어떤 정당 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전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자기가 이 수갑 찰 때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 듯이 행동을 하고 근데 조용히 얘기를 할 때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이래서 죽인 건 맞다. 그렇지만은 이건 정당방위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영상이 공개된 거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그 보통 이런 거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죠. 없죠. 왜냐하면 수갑 차는 거를 뭐 공개한다. 이건 아무리 잔악한 범죄 행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놀랐는데 한 언론사에서 먼저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뭐 유출을 일부러 한 것 같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감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청 내에서 그 유출한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본인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부당한 것이 없었고 그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근데 이 정도 계급이 된 사람이 이 정도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영상을 유출한다는 건 자기 어떤 억울함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냐면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아마 이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아예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굉장히 뭐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또 그 언론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력한 데고 폭발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데스크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당시 사진을 단독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했던 MBC 보도국의 박윤수 기자 지금 옆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당시 공개된 사진이 6장인가요? 예, 네, 어떤 거였죠? 네. 일단 고유정의 현 남편, 그 숨진 6살 남자의 친아버지를 A 씨라고 하고 네. 숨진 아이를 B군이라고 칭할게요. 네. B군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에 충북 청주 그 고유정 집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네네. 저희가 공개한 6장의 사진은 이제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네. 2장은 B군이 사망한 후 혈흔이 남아있는 침대, 네. 그리고 나머지 4장 중에 3장의 B군을 전면에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나머지 한 장은 등 쪽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언론사에서 서로 이런 거 좀 경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건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등 어떻게 입수를 한 건가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진은 일단 A 씨를 통해서 입수를 했어요. A 씨를 통해서. 네, 아버지죠. 친아버지. 네,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고요. 그렇죠. 예, 망설였는데 이제 저희가 설득을 했죠. 진실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결국에는 저희한테 넘겨주셨고요. 네. 저희도 이제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막연한 그냥 어떤 뭐 질식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타살 같다라는 이제 저희를 생각을 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의학자들 접촉하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어떤 뭐 경찰서에서 뭐 받고 이런 거 아니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개된 6장 이외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까? 네,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2장이 더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너무 참혹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꾸역히 처리를 해도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네.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미 저희가 공개한 6장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B군의 죽음은 타살이라는 의혹을 네. 제기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세영 프로파일러님도 이 사진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네, 사진을 보기 어떻게, 전에 네.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하고 유튜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일종의 접촉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뭔가는 능히 이제 짐작할 만한 내용일 하지만, 겁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인데 네. 사실은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받겠다고 하고 안 보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차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쩌면 가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언론에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형태의 공인된 언론기관이나 아니면은 경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예측한 대로 비슷한 형태의 사진들이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첫 장면 네. 말하자면 피가 이렇게 흥건인 상태를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그게 단수 질식사인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결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능히 다른 연결된 부분의 사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측대로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의학자들도 지금 비슷한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그 국가수 의견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검 결과서상의 사망 원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네. 몸 전체가 뭔가 강한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렇게 눌려서 숨졌다라는 네. 건데요. 부검 결과서 말미에 이제 정확한 사인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타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라라고 이제 국가수가 경찰에 의견을 준 거죠. 충북지방경찰청도 저희 그 보도 나가고 다음 날에 브리핑을 했는데 역시 네. 부검 결과 토대로 3월 2일 새벽 5시쯤에 B군이 10분 이상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가수 의견은 사진 이게 언제 나온 의견입니까? 4월 24일에 내부적으로 했고 경찰에 4월 30일에 줬고 5월 1일에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네. 이 시기가 좀 이렇게 늘어지냐. 기자님도 그게 좀 이상하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타살의 의심점이 있다고 조금이나마 있다고 하면 구두로
구두로 수사팀한테 통보를 먼저 하죠. 미리요. 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범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미리 통보를 했고 공식적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서류를 오고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늘어지는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사진이 공개돼서 갑자기 국가에서 의견 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낸 결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 지점에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과실치사 가능성 그리고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제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친아버지의 과실치사 그렇죠. 가능성. 그리고 네.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 네, 이렇게 이제 두 처음부터 가지. 수사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과수에서 4월 24일에 나와서 경찰에 이제 5월 1일에 통보가 됐는데 5월 2일에 이제 고유정하고 그다음 친아버지를 네네.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그때 한 번 이루어져요. 한 번. 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3월 2일 날 유족 대표로 이제 아버지를 조사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날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고유정을 어떻게 한 번만 조사를 했습니까?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과실치사라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살인 가능성은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믿기가 어렵다라는 아,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 그렇게 판단을 변명을. 하는 거죠. 논리적 연결성상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의심점을 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심점의 것이 뭐냐? 공범이냐? 주범이냐? 그렇죠. 아니면 같이 한 거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 수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단독 수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네네. 그걸 진술을 듣는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겠냐? 이런 계획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불러놓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실제로 했다고 하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툭 했다라고만 하면 뭐지? 라고 하는 함정 의심이 든다는 거죠. 후범 결과 나왔으니 와서 조사 받아라 이러고 딱 그 한 번 정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론을 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 가능성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예. 과실치사. 그런데 국가수에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좀 배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수에서 만약에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경찰이 그걸 이렇게 배제한다. 사실 그거는 우리의 수사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수에서 의견을 줬다고 해서. 네. 저희들은 국가수에서 그게 오게 되면 아주 전문적인 그 법의관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절대적 존중은 아니라도 상당한 부분 의심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통상의 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수사를 하라고 분명히 국가수에서 거기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통보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요? 지금 프로파일러님이 이해 못하겠다 그러시면. 경찰에서는 뭐라고 뭐 다시 한번 그 해명을 조금 더 했다던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상황은? 처음부터 자신들은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무게 있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네. 살인 또는 과실치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계속 수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초기 수사 부실은 뭐 절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어려운 게 이제 고유정이 체포가 된 게 6월 1일이거든요. 네. 그 제주에서 그 전 남편을 살해해서 네. 그 전에 이제 제주로 범행을 하러 간 게 5월 18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검 결과가 5월 1일에 나와서 통보를 받아서 5월 2일에 조사를 했는데 5월 네. 18일에 제주에 건너갈 때까지 뭔가 그런 조치가- 의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뭐 강제 수사에 나섰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 뒤에 있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고유정 씨는 고유정 씨 뭐 계속 일관된 주장, 부인하는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그 남편, 예.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억울해 하십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과실치사 혐의를 이제 적용하려 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네. 청원에 2만 명이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2만 명이. 동의를 네. 하셨던데 네. 일단 계속 부실 수사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게 그 고유정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고유정이 이 남편한테
잠버릇에 대한 문자를 2번을 보내요. 당신 뭐 잘 때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문자를 2번 보냈는데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보냈는데 그 네. 맥락을 쭉 읽어보면 되게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거 보냈지 네, 이런 예, 맥락인가요? 그렇죠. 네. 되게 그거를 근거로 경찰이 제시를 하면서 이 남편한테 과실치사 혐의가 당신 있다. 이 문자가 이게 증거다라면서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A 씨가 그래서 나는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네네네. 실제로 깊은 잠을 못 자시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외부 반응에도 금방 깬다. 민감하게 깬다. 그래서 내가 내 잠버릇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사비를 들여서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불면증 증세가 있고 그런 무슨 이상 증세는 없다. 이런 네. 소견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경찰이 제출을 합니다. 근데 역시 경찰은 이 검사가 왜곡됐을 수도 있다. 이 검사가 네, 검사 그러니까 자체가 경찰이 주관하는 다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네. 이제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아버지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계속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지난주에 언급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대면 조사할 때도 네네. 고유정에게 편파적이었다고 하고 경찰이 네. 네. 그렇게 이분은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찰이 수사도 부실하게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모여지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이고 이런 글까지 남기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 경찰이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듯한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다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네.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이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형태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다른 지금은 접근.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내놔도 네. 국민적인 신뢰를 불신이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라 좀 가시처럼 해봤자 당사자가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 부분도 사실은 글쎄요 뭐 95% 이상 여러 가지 돼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 관련해서 박윤수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께 잠깐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청주에서 가족과 산책 중이던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예요.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부분은 이 아이가 초기에 네, 실종됐을 당시의 상황의 재구성이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올라갔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벌레가 때문에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네. 어디로 내려보내서 그 초기 단계에 어떤 지나가는 차라든가 아니면 이 아이한테 어디에 있으라고 했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물론 어머니께서 제대로 말씀하셨겠지만은 네. 너무 경황이 없으셔 갖고 이제 기억이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네. 초기에 사라진 지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진 지점. 예. 왜냐하면 사라진 지점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되니까. 건데 네. 그냥 산을 다 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먼저 첫 번째 부분이고 네. 과거에 뭐 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강진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예처럼 보통 전문 수색팀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그냥 수색한다는 게 그렇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냥 꼬챙이를 쿡쿡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수색이라는 게 네네. 지금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면 한 번 수색한 데에서 뭔가 흔적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 6일 넘었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재구성을? 차원에서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